서울대라고 해서 특별히 윤리의식이 높지 않다. 다른 기관처럼 10년 동안 감사를 안 하면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 생협, 조리 노동자들 실제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라는 분이 3분 중에 1분이에요. 근골격계 증상에 이상을 호소하는 분 비율이 80%. 예, 우리 서울대 총장님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작년에 이맘때쯤에 우리 국감을 치를 때 우리 존경하는 윤영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코로나로 인한 사내 지금 직원들 인원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교육위 국감 속기록 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뭐 당연히 총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줄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이 지금 급식 노동자의 경우에는 122명에서 89명으로 감축이 됐더라고요. 한 30%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축이 된 게 아니라 퇴직한 분들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생협의 영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대한 감소를 하면 현재로서는 채우지를 않고요. 이제 정상화되면 다시 채울 것입니다. 그래요? 생협의 운영을 잊지 않고 있어서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쉽게 말하면. 예, 실제로.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총장님 생각과 좀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나온 한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한 연구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한 사람들 평균 식사 시간이 19.6분, 전체 56.3%가 식사 시간 15분도 못 태운다.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38.8%, 3명 중에 1명은 식사 시간 10분이 확보가 안 된다. 전체 응답자 중에 5명은 아예 식사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가 확인을 해봤더니 현장 목소리는 이거예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거는 탁상 공론이고요.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식당 테이블에 이 지금 여기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판넬 이거 다 깔았잖아요. 이거 다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닦아요, 이거? 따로 우리가 인력 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급식 노동자에 가서 닦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식사하고 가면 여기 튀는 것들 이거 다 일일이 닦잖아요. 그 시간 걸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 카페테리아에 있는 이 촘촘한 판넬들. 저도 사실은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 조건이 굉장히 극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게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이런 수치도 있어요. 근골격계 증상에 이상을 호소하는 급식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80%다. 이 80%는 이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C 기준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전체 급식 노동자 8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생협의 단체 급식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80%가 근골격계 증상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다 산재 요인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10월 18일 되시면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에 밀어닥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희들이 생협은 원래부터 방학 중에는 급식이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가 지금 대면 강의 전에 1일 준비 식수와 대면 강의 실시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이전에 1일 준비 식수를 비교를 해서 현재 인원에 급식 노동연수 인원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준비 식수가 현재 상태에서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그 일부 식당 같은 경우, 동원 같은 경우는 3.6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방역 업무로 일은 늘어나 있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셋 중에 1명은 10분도 채 확보 안 되는 80%가 근골격계 증상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2배 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지만 지금 기숙사에 있는 청소 노동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 소화하다가 지금 갑자기 돌연사 하신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사건에서 기숙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의 쓰레기량이 2019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 4배 폭증했다. 이런 수치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시기 전에 긴급한 조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역에 관한 업무는 사실은 저도 잘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 해도 한꺼번에 다 100%가 오는 건 아니라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 대응해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거나 정규직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자 사망하신 사건도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동료들이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달 음식 시켜서 그걸 위한 쓰레기량이 폭증한 것도 있고, 플러스 평소에 닦아야 하는 창문들, 그 다음에 문, 거기에 손잡이, 그거 하루에 한 번 닦던 거 2번, 3번, 4번 닦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샤워실에 있는 작은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들, 이런 것들 벗겨내는 일도 몇 배로 더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청소년제 사건에서, 청소년제 사망 사건에서 이야기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 총장님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네,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네. 좀 단계적인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환하는 속도랑 인력이 충원되는 속도랑 좀 발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시면 뭐 단기 근로라도 채용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